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즘 바쁘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역에 뭐 각종 행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포항의 여러 그 시민들 찾아뵈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제분들 좀 두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애가 좀 셋이고요. 원래 위에 남자 형제 연년생 두 명이 있었는데 좀 늦게 막내 늦둥이 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가 셋이고, 전 가끔 이제 저를 우연히 보시는 분들이 제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요즘 어디에 있느냐, 뭐 서울에 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 세계에 집이 포항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0년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그 이듬해 저희 가족들, 뭐 애셋, 저희 와이프까지 해서 가족들이 다 포항으로 이사를 왔고요. 몇 해 전에는 전에 원래 인천에 저희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인천 집도 이제 팔았고 지금 현재 이제 집이 딱 포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효자 쪽에 전세로 살다가 올 초에 유광으로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집이 좁아서 큰 평수를 좀 찾다가 유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고요. 유광이 연일이라 사실은 제 고향 연일로 뭐 한 2, 30년 만에 사실 주소를 다시 돌렸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 저희 고향 마을 그 생태공원이 있는 중명 그 동네 고향 마을도 바로 지척이고 뭐 걸어서 그 유광 도보교를 걸으면 한 10분, 15분이면 집에까지도 가겠더라고요. 가까이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유광으로 이제 터전을 마련했고 아마 그 집이 제 인생의 마지막 이제 집이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제가 새로운 집을 사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인천이나 이제 큰 도시에 살다가 우리 포항 조금 작은 도시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답답해 하거나 뭐 옛날처럼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시죠? 가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이제 어떤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뭐,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에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인프라, 뭐 하여튼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놀이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게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네, 있고, 맞습니다. 포항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낙후했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네. 사실 예전 같으면 8, 90년대 같으면 포항에서 생활하는 거나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생활하는 게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포항에 당시에 그때 있던 병원들, 그때 뭐 설림병원, 그 성모병원, 뭐 기독병원, 그 동국대 병원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뭐 학교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 입시를 생각하면 포항에서 공부하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었거든요. 네. 서울이 그만큼 더 학력이 높았기도 했고, 또 뭐 놀이공원 생각해도 그때 지금 경주월드가 된 도토라 공원 뭐 이런 게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나 앞선 좀 그런 시설물이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 새로운 시설들이 막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네. 수도권이 이만큼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벌어진 수도권과 지방, 그 수도권과 포항의 격차를 빨리 좀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그 도시의 공공 인프라를 빨리 확충을 하고 좀 최신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직접 저희 가족들하고 포항에 살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 같은 경우에도 포항보다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아마 그런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우리 포항과의 어떤 차이점, 주로 아마 문화적 차이가 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우리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포항의 가장 큰 문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국회의원 4년을 하면서 사실 제일 좀 중점을 뒀던 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거하고 포항공대 의대를 만들고 이제 종합병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포항 어떤 철강도시, 산업도시 이런 그 경제적인 면에서만 어떤 도시의 뭐 역량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좀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산업 기반 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의 정주 여건을 생각했을 때, 도시의 인구 유입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 산업 여건 이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 문화 예술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특히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포항이 지금 수도권과 좀 격차가 좀 벌어져서 오히려 포항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녀를 서울로 가서 키우거나 하는, 아니면 외국에 내보내거나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가 외국으로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그런 수요를 포항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은 다른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다른 도시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보다 포항에서 아이를 키우고 포항에서 내가 은퇴해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쾌적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가성비가 좋더라.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조금 포항에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원도심, 노후화된 원도심을 새롭게 이제 재개발하는, 리모델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사실 비단 포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KTX가 다 뚫린 이후에 오히려 지방의 동동화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KTX가 지방과 서울을 연결해서 그 지방도 잘 살고 서울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서울로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그런 빨대 효과가 오히려 커졌고요.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구역 옆에 동성로가 가장 큰 중심가고 대구 경북 전체가 어떻게 보면 동성로가 가장 큰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성로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게 공교롭게도 대구역으로 다니던 철도가 또 KTX 이후에 동대구역에 집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중심이었던 상업 중심이었던 그 동성로 일대가 지금 우리 포항의 중심처럼 많이 지금 쇠퇴해져 있고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구경주 역사 주변이 예전에 중심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경주역, 지금은 경주역인데 경주역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중심 상권 자체가 좀 사라져 버린 거죠. 포항이 똑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KTX역이 포항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빠져버리니까 시내는 다 공동화 슬럼화되고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만 개발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된 상권이 없이 여러 그냥 거주지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생긴 KTX 역사 주변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지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주 여건도 좀 나아지게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다른 예로 강릉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강릉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그러니까 평창을 지나 강릉까지 연결하는 그 시속 200km짜리 고속화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철도로 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한 2시간 10분, 20분 정도에 주파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국토부나 코레일에서는 이 새로운 강릉역을 강릉 현재의 구도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으로 빼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화 철도가 달리려면 도심 구간을 지상으로 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설치하는 비용을 봤을 때 외곽으로 빼기를 국토부나 코레일은 선호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강릉의 지역사회, 정치권에서 이걸 매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강릉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경포대 아닙니까? 경포대와 그 옆 주변이 강릉의 원도심이고 그 원도심의 상권이 관광자원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철도역이 왜 서울에서 오는 빠른 철도역이 외곽에 강릉 밖으로 빠져버리면 이 강릉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강릉의 기존 역사에 다시 그 고속화 철도인 그 강릉역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강릉 시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강릉 시내 구간을 지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역이 있는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강릉이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강릉이 전국에서 요즘 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최고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강릉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그 강릉역이 강릉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우리 포항도 만약에 시내로 안 나가고 그냥 외곽으로 안 나가지 않고 지금 현재 원래 과거의 포항 역사나 아니면 육거리가 됐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좋은 자리는
영일대 쪽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영일대 쪽이 KTX 역사가 지하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유광터널에서부터 영일대까지 KTX가 지중화되고 영일대에 포항 KTX 역사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는 해운대 이상으로 마철로가 들어서고 온갖 상업시설에 호텔에 뭐 주상복합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고층 빌딩이 즐비한 그런 신도심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뭐 설사 몇 천억이 유광에서 만약에 영일대까지 지중화시키는 비용이 몇 천억이 든다고 해도 아니 한 10년, 20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빚을 내서라도 네. 그 역을 원도심에 영일대 갖다 놨다면 네. 지금 같은 포항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요. 포항 전체가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재개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저는 포항의 원도심과 경주 원도심, 대구 원도심을 연결하는 이런 철도망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부산하고 양산하고 울산을 연결하는 이 광역철도가 예타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사업이 앞으로 시행이 될 거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경기도,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그 한 3개, 4개 노선이 확정돼 있고 네. 지금 첫 번째 노선이 지금 개통이 되어가지고 일산에서 동탄에서 서울 시내로 20분, 30분 만에 들어가는 그 광역철도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이 사실은 뭐 하나의 생활권 문화권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 문화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KTX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KTX 때문에 다 포항이든 경주든 대구든 여기서 다 서울로 가버리지 이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구의 대표적인 우리 쇼핑 뭐 시설이라고 하면 옛날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인데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구도, 경주도, 포항도 구미까지 연결하면 구미, 대구,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저는 우리 지역 내 대구 경북에 광역철도를 만들어서 외곽에 있는 KTX 역사를 쓸 게 아니라 기존의 구도심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들을 연결해서 대구하고 경북이 정말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지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 대구 경북의 이 광역철도와 부산, 울산의 광역철도가 포항에서 만나면 대구, 포항, 울산, 부산을 잇는 저는 정말 이 영남 전체가 큰 이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걸 사실 이 영남권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정치권,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이 대구, 포항, 울산, 경주를 잇는 이 광역철도망을 원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만들자는 주장을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 때 계속하면 저는 이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철도 인프라를 원도심에 다시 갖다 놓고 다시 포항의 원도심 지역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8, 90년대 시절하고 지금 포항의 원도심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저는 연일 촌놈이라서 포항 시내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버스 타고 뭐 옛날에 103번 타면은 옛날에 저 연일에서 죽도시장까지 가거든요. 네. 그 버스 타고 다니던 그 길 주변이 지금 건물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동, 해도, 송도, 죽도 이 일대가 8, 90년대 만들어진 그대로 사람과 건물이 함께 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이 원도심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로 저는 이 대구부터 해서 경주, 포항,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주, 울산, 포항, 울산, 부산을 잇는 이 광역철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원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지체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 뭐 대왕역 시장은 지금 터를 다 밀어놨는데 아직 그 주상복합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 원도심 지역에 뭐 40층, 50층 주상복합을 짓겠노라 이런 뭐 분양 광고 같은 게 많이 있긴 있었는데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개발 주체가 자금력이 없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약한 그 시행사들이라 그러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위해서는 저는 포항도시공사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포항시설관리공단을 업그레이드하면 도시공사가 됩니다. 이미 붐이 했고요. 만들었고, 포항보다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미 도시공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늦어요, 지금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초곡에 경북도시공사가 와서
뭐 아파트 지어서 팔아서 뭐 많이 남. 몇백억을 벌어갔다고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라고 막 그렇게 떨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걸 경북개발공사가 아니라 포항도시공사가 가서 거기에 개발해서 이익금을 남겼다. 그럼 그 이익금으로 원도심을 좀 재개발하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 꼭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포항에 포스코라는 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철강 2차 전지도 강하지만 사실 포스코 건설이 매우 훌륭한 기업입니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 포스코 건설이 통째로 사실은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감에 있는 그 100층이 넘는 그 빌딩 LCT도 예.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했고요. 네. 인천에 가면 또 포스코 건설이 만든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스코 건설이 했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이 이런 뭐 교량이나 뭐 하수도 같은 게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빌딩도 잘 짓고 또 도시 건설 자체를 지금 인천 송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보다 역량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포항도시공사와 포스코 건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는 우리 포항 원도심을 정말 지방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시와 포스코가 이런 뭐 철강이나 2차전지 이런 산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협력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협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의 지곡단지가 만들어진 지 뭐 한 30년, 40년 되었는데 저 지곡단지는 아직 여전히 포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에요. 네. 근데 아파트는 가장 오래됐단 말이에요. 집은 오래됐는데도 네. 집값이 제일 비싸. 그건 저 도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그 안에 가장 좋은 학교가 있고요. 사실 인근에 성모병원 병원도 있고 네. 그 안에 가면은 효자 아트홀, 음악당 같은 문화시설도 있고요. 물론 포스텍 대학이 있지요. 네. 또 그 안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그 옛날 파크 골프장도 만들어놨어요. 네. 지금 와서 파크 골프 하지만 이미 예전에 지곡단지 안에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누리고 싶은 학교, 병원,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들, 공공인프라가 지곡단지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숲이 정말 잘 가꿔져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지곡단지는 지금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지곡단지 같은 도시를 원도심 지역도 그대로 좀 이식을 시켜서 요즘 시절에 맞게 좀 만들었으면, 그걸 포스코가 만들었으니 지금 포스코하고 같이 우리 포항 원도심을 좀 새로 리모델링 했으면 합니다. 네. 저도 말씀 중에 이제 도시공사 만들자는 말씀 저도 네. 무척 동의를 하고, 또 원도심의 인근 도시들과의 어떤 그 광역 철도망 만드시자 네. 이런 꿈은 사실 뭐 도지사 생각까지도 제가 봤을 때 도지사로 출마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영일만 네. 대교를 과거 이상덕 의원이 사실 KTX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호미곶까지, 구룡포까지 KTX에서 내려가지고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사실 우리 손 있는 호미곶 광장까지 가려면 KTX 여기서 차 타고 들어가면 1시간 반쯤 걸려요. 그러니까요. 주말에 차 막히면 2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호미반도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득 전 의원, 돌아가신 이상득 전 의원님이 이 영일만을 잇는 다리를 만들자, 큰 다리. 그게 영일만 대교 사업이었는데요. 그 다리 사업을 주장을 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구미, 대구, 경주, 포항, 그리고 포항, 울산, 부산을 연결하는 이런 영남의 광역철도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도 저는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이게 공약을 내걸면 꼭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때도 우리가 공약화 시키자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선 때, 또 대선 때, 특히 대선이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가 이 공약을 수용을 하면 그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디벨롭하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아니면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음 대선 때 반드시 이걸 주요 정당의 후보가 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 포스코하고 포항도시공사를 만들어서 포스코하고 같이 해서 원도심을 하나씩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해나가면 우리 포항의 여러 가지 좀 인구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포항이
자연적인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생활 여건이. 우리는 강도 있고 운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람들은 다 물가에서 생활을 하기 원해요. 옛날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 물가 주변에서 한 거예요. 고대 문명이 다 강 주변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풍부한 수변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도시 개발을 하고 원도심을 재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방금 도시공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포항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포항이 국회의원이 되었든 이 사람들은 4년마다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내가 과장이다, 국장이다 그러지만 이 자리에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공무원 인사가 또 되게 자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포항의 미래를 이렇게 긴 안목으로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조직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포항시장이 된다면 아까 포항도시공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만들어야 되는 게 포항이 싱크탱크가 되는 어떤 포항시정연구원, 포항연구원을 꼭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 포항연구원의 손발이 되는 조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저는 포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문제, 학교 때문에 외곽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대학교 입시,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높여서 아니면 좋은 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입시를 생각해서 나가는 수요도 있고 또 체육 때문에 나가는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운동시키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운동을 좀 가르치는 부모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포항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운동부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타 지역으로 또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스포츠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게 학교 문제가 사실 교육청의 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는데 이걸 지자체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장학재단, 포항시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포항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앞으로 포항이 이 전통 제조 예외에도 관광산업이 앞으로 포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산업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문화재단 외에도 관광재단을 꼭 만들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런 조직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가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이 지역 지자체에서 할 사업들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말단 조직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포항을 좀 이렇게 교육도시, 의료도시, 문화체육도시,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그리고 도심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을 좀 새롭게 재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내년에 이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실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이런 의정 활동 또는 의정 경력만 있다 보니까, 이제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인데 조금 분야가 좀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행정, 그러니까 중앙이 됐든 지방이 됐든 지자체, 중앙정부 소속의 공무원 출신들이 행정가를 해야 된다, 선출직 단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친다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포항시의 국장 출신들, 아니면 부시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 다 시장을 하면, 영도 군수를 한다거나 해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료 출신들, 일반 행정 공무원 출신들이 시장이나 군수가 되어가지고 큰 성과를 낸 사례를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선 지자체장 선출 이후에 저는 가장 성공한 단체장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력이 기업가, 그리고 정치인이었죠.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고시해갖고, 행정고시해가지고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청계천이라든지 버스 중앙차선이라든지 이런 업적을 못 남겼을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이 장점은요, 안정적이고 관리에 능한 건 있습니다만, 그 지자체장은 지금 그런 행정을 차근하게 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좀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그걸 좀 이루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를 새롭게 바꾼다거나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다
공무원이 포항시에도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공무원을 시장으로 또 세운다는 게 오히려 그게 시너지가 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 전체가 조금 뭔가 좀 다운되고 조금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회에서 제가 거의 평생 보좌관 생활을 했고 또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보좌관과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는 하나하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서 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역에서 어떤 공공시설,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걸 늘 보면서 제가 평생을 생활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포항시장이 되어서 중앙에 정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대통령실이 되었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포항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무원 출신들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도 저보다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대통령실과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또 일반 행정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그리고 좀 역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만약에 포항시장이 된다면 행정가 출신들보다는 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포항은 이제 보수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텃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야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내년 이제 포항시장 만약에 선거 출마하실 때 그 공천 받으실 자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일부에서는 당 대표님하고 좀 친하시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시내. 예, 뭐 지금 현재 중앙당의 당대표를 위해서 당직자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면면이 좀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주요 당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에 하나 뭐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늘 중앙당과의 뭐 관계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른 분들이 내가 중앙당하고 엄청 뭔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보다 잘 되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중앙당과 이런 관계보다는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아마 내년에 저희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가 선출될 거라 지역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우리 포항의 책임 당원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 이분들이 우리 포항을 위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하는데 그 포항의 10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한지 이분들이 아마 판단해야 될 거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새롭게 국민의힘의 포항시장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작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고 있고요. 그 주민들 만나면서 우리 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포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저도 생각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 교감,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과 교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충분히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한 1년 넘게 이렇게 지역 주민들, 시민들 만나고 보니까 이제 어차피 새로운 시장을 다음에 뽑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은 좀 더 젊고 그 역동적인 사람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좀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필요한 예산도 받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시민들을 좀 설득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포항시가 영일군과 통합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 포항시민 체육대회도 성대하게 열렸었는데요. 제가 영일군 연일읍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95년도에 이제 시군 통합이 되어서 저도 이제 포항 시민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포항시가 통합될 때 51만 정도였다가 한 53만 정도까지 인구가 늘었는데 다시 50만 밑으로 인구가 떨어져서 이 참 도시가 성장하지 못한 정체되는 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 포항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포항이 포스코와 함께 일군 이 역사라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그 평가받을 만한 위대한 역사이거든요. 저는 이 우리 시민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포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저는 다시 포항이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또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 여건을 높이는데도 저는 우리 포스코나 지역의 기업들과 이 포항시가 힘을 반드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곡 단지 안에 있는 그 좋은 학교들도 포항 도심으로도 좀 내보내고, 지곡 단지 안에 있는 좋은 문화시설, 체육시설들도 포항의 도심 안 밖으로도 좀 내보내서 포항 도심도 지곡 단지 같은 그런 그 정주 인프라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항시 전체가 지곡처럼 좀 더 쾌적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그런 곳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곡에서 쭉 형산강 따라오면 송도, 연일대까지 이어지는 이 원도심 지역이 이어지는데요. 지곡부터 해서 싹 포항을 한번 리모델링 하는데 저도 한번 힘을 써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포스코와 우리 포항이 다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포스코가 철강산업도 어렵고 지금 2차 전지도 잠깐 정체 중인데요. 철강산업,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뭐 수소 LG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게 다 포스코, 포항공대, 그리고 포항이 우리 기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이 우리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포항의 기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뭐 다른 데서 우리 기업들, 포스코나 우리 기업들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건들지 말라고, 우리 포항에 포스코나 우리 포항의 기업들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많이 좀 응원도 해주고 우리 기업들 편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저도 한번 열심히 힘 모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